아니, 정말 미치겠어. 또 혈압약 빼먹었다고 잔소리야. 김정호는 아침 식탁에서 아내 박미경의 핀잔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67세의 나이 대기업에서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했지만 퇴직 후 2년째 집에서만 맴돌고 있는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죠. 당신,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미경은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 온종일 TV만 보고 별것도 아닌 일로 짜증을 내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려도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경기 침체 이야기만 나오고 예능 프로그램들은 젊은 사람들 위주라 재미도 없었죠. 요즘 젊은 애들은 뭘 그렇게 웃고 난리야. 하나도 안 웃긴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호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13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문득 자신만 세상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35년 동안 새벽 6시면 일어나 회사에 가던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오전 10시인데도 마치 하루가 다 지나간 것 같았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후배 이민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부장님, 오늘 점심 어떠세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정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요즘 이런 연락이 올 때가 가장 기뻤어요.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어지는 느낌이었죠. 식당에서 만난 이민수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정호와는 15년 넘게 함께 일했던 사이였어요. 부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시는데. 뭘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너는 요즘 뭐 하고 있냐? 이민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 창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스마트팜이라고 아시나요? 최근에 정말 뜨는 사업이래요. 스마트팜. 정호는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그게 뭔데?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농업을 하는 거예요. 온도, 습도, 조명까지 모든 걸 컴퓨터로 관리해서 1년 내내 채소나 과일을 키울 수 있다고 해요. 앞으로 정말 유망한 사업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더라고요. 이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정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었어요. 35년간 영업 일선에서 뛰었던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초기 투자금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긴 해요.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몇 명이서 공동 투자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부장님도 관심 있으시면. 정호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은행에 그냥 잠들어 있었어요. 이자도 거의 안 나오고 이렇게 지내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 같았죠. 자료 좀 보여줄 수 있어. 이민수는 기뻐하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온실 안에서 첨단 장비들이 자동으로 작물을 관리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농사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니. 정호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술들을 배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처음엔 어렵겠지만 요즘은 교육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장님 같은 분이 계시면 영업이나 관리 쪽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해볼 만한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어디 갔다 왔어? 점심도 안 먹고. 미경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호는 괜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민수랑 점심 먹었어. 아, 그래. 그럼 저녁은 집에서 먹을 거지.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스마트팜 이야기가 맴돌았어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그날 밤 정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민수가 보여준 영상을 떠올렸어요. 67세라는 나이가 갑자기 걸림돌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마지막 도전을 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스마트팜에 대해 생각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오랜만에 활력이 넘치는 기분이었어요. 미경아, 나 어제 민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식탁에 앉으며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경은 된장찌개를 끓이며 대답했어요. 무슨 얘기인데?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대. 첨단 기술로 농사를 짓는 건데 정말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고. 미경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야. 퇴직하고 2년째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미경은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정호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67살이 되어서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 그래. 농사가 아니라 첨단 기술 사업이라니까. 컴퓨터로 모든 걸 관리하는 거야. 컴퓨터. 당신이 컴퓨터를 뭘 안다고. 카카오톡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미경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사용도 서툴렀으니까요. 배우면 되는 거 아냐? 나도 35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새로운 것들 배워왔잖아. 회사 다닐 때는 젊었지. 지금은 다르다고. 그리고 돈은 얼마나 드는데. 정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민수가 말한 초기 투자금 규모를 떠올리니 부담스러웠어요. 한 5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다고 하던데. 뭐라고? 5천만 원. 미쳤어, 정말.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웃집에서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우리 퇴직금 다 털어서 도박을 하자는 거야. 67살에 무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정신 차려. 미경의 강한 반대에 정호는 침묵했습니다.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꿈틀거렸죠. 오후에 정호는 혼자 근처 카페에 나갔습니다. 이민수가 보내준 스마트팜 관련 자료들을 차근차근 읽어보고 있었어요. 수익률 연 30%, 정부 지원금 50%, 친환경 농업의 미래. 자료를 볼수록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전문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남성이 정호를 힐끗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혹시 스마트팜에 관심 있으세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팜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연히 자료를 보시는 걸 봤는데 혹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호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아직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민주는 명함을 꺼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스마트팜이 정말 뜨고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파트너를 만나는 게 중요하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입니다.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상보다 나이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스마트팜이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좀 복잡해서 젊은 분들이 주로 하시거든요. 민준의 말투에서 정호는 약간의 무시하는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되나요? 문제라기보다는 요즘 농업도 IT 기술이 접목되다 보니까 배워야 할 게 정말 많거든요. IoT, 빅데이터, AI 이런 것들 아시죠?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다른 안전한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주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명함만 남기고 금방 자리를 떴어요. 혼자 남은 정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반대하고 밖에서는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고 정말 67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무모한 일일까요? 저녁 때 딸 수진이 집에 들렀습니다. 29세의 수진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똑똑한 딸이었어요. 아빠 엄마한테 들었는데 무슨 농사를 지으신다고요? 수진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농사가 아니라 스마트팜이야. 첨단 기술을 이용한 사업이라고. 아빠, 요즘 그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퇴직하신 분들 타겟으로 해서 투자금을 빼먹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요. 수진의 말에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사기라니 그럴 리가 있나. 아빠가 아시는 분이 소개해준 거라고 해도 조심해야 해요. 요즘은 지인을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가족들의 연이은 반대에 정호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정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열정과 가족들의 걱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67세라는 나이가 이렇게 큰 벽처럼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대로 집에서 늙어만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젊은 컨설턴트의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마음도 있었죠. 그날 오전 정호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6살 정도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정호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안녕, 혼자 나왔니? 엄마가 일하러 가셔서 할머니랑 있는데 할머니는 아파서 누워 계세요. 아이의 말에 정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 이런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뭐 하세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정호는 잠깐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 우와, 멋있어요. 저도 커서 새로운 일 많이 해볼 거예요. 아이의 밝은 대답에 정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에게는 나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멋있는 일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이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스마트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 이민수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정말요? 부장님. 그럼 내일 실제 스마트팜 현장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경기도에 모델 농장이 있거든요. 다음 날 정호는 이민수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스마트팜을 방문했습니다. 넓은 온실 안에 설치된 첨단 장비들을 보는 순간 정호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정말 신기하네. 이 모든 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야. 농장 운영자인 박 사장이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도, 습도, 조명, 양분 공급까지 모든 게 센서로 관리돼요. 일반 농사보다 3배 이상 수확량이 나오죠. 정호는 싱싱한 채소들을 보며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분명 미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67세거든요. 박 사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이는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농장 운영에 유리한 면도 있거든요. 기술은 배우면 되는 거니까요. 현장을 둘러본 후 정호의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해도 해보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집에 돌아온 정호는 미경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나 정말로 스마트팜을 해보고 싶어. 현장도 다녀왔는데 정말 괜찮은 사업이야. 미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 정말 고집스럽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나 봐. 나도 이대로 늙어갈 순 없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미경은 한참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딸한테도 제대로 설명해봐. 수진이가 납득하면 나도 생각해볼게. 저녁에 수진이 왔을 때 정호는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팜의 전망, 정부 지원 정책, 실제 수익 사례까지 꼼꼼히 정리해온 자료였어요. 아빠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신 걸 보니까 정말 진지하시구나. 수진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나도 막연했어. 하지만 현장도 가보고 공부도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이 서더라. 수진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마케팅 전문가답게 시장성과 리스크를 따져보고 있었죠. 사업 계획서는 있어요? 아직 없어. 민수랑 함께 만들 예정이야. 그럼 파트너는 어떤 분이에요? 정호는 이민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한 동료이고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면 파트너십은 괜찮을 것 같네요.
하지만 아빠 정말 기술적인 부분을 감당하실 수 있어요. 배울 거야. 나도 젊을 때는 새로운 기술 익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 수지는 아버지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를 만드시고 전문가 자문도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투자금은 퇴직금의 절반 이하로 하세요. 정호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가족의 조건부 동의를 받은 거였어요. 그럼 엄마는 어떨까? 엄마는 제가 설득해 볼게요. 대신 아빠가 정말 책임감 있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셔야 해요.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가족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부터 정호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스마트팜 관련 책들을 빌려 읽고 인터넷 강의도 찾아서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사업 경험이 새로운 분야에서도 도움이 되었어요. 이민수와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저도 힘이 나네요. 둘은 사업 파트너이자 동료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정호와 이민수는 드디어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린테크팜이라는 이름으로 스마트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정호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장님, 드디어 시작이네요. 정말 기대돼요. 이민수의 밝은 목소리에 정호도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실제 농장 부지를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정호와 이민수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스마트팜용 부지요. 요즘 땅값이 많이 올라서 예산에 맞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예산보다 2배 이상 비쌌거든요. 그럼 임대는 어떤가요? 임대도 보증금이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농지법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고요. 사무소를 나오면서 이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부장님, 생각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때 정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혹시 김정호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대성개발 정민철 대표입니다. 스마트팜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정민철이라는 사람은 50대 중반의 중후한 인상이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사장님, 스마트팜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셨나요? 이 바닥이 좁아서요. 좋은 투자자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사장님 같은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정민철은 화려한 브로셔를 꺼내 보였어요. 저희가 경기도 화성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수익성도 좋을 거예요. 브로셔에는 거대한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 조감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최소 1억 원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2억 원 정도 투자하시면 더 큰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요. 정호는 놀랐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연 50% 이상은 보장합니다. 정부 지원금까지 받으면 첫 해에 투자금 회수도 가능해요.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신중했어요. 자료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럼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아서 자리가 금방 찰 것 같거든요. 정민철의 말에는 은근한 압박이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온 정호는 미경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투자금이 2억 원이라고. 미쳤어, 정말. 처음에 5천만 원이라더니 계속 금액이 늘어나네.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여러 명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리스크가 줄어들어. 그리고 수익률도 훨씬 좋고.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연 50%라니 그런 사기 같은 소리를 믿어. 미경의 강한 반대에 정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진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빠, 그거 완전 사기 같은데요.
연 50% 수익률이라니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정부 지원금도 있고 대규모 단지라서 효율성도 좋다고 하는데. 아빠, 요즘 이런 수법이 정말 많아요. 특히 시니어분들 타겟으로 해서 투자 사기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가족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개별적으로 농장을 시작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이민수를 만났을 때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부장님, 사실 저도 그 대성 개발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조건이 정말 좋긴 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나? 솔직히 말하면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검증된 업체와 함께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요. 이민수의 말에 정호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한 동료도 같은 생각이라니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한번 투자해볼까? 일주일 후 정호는 정민철을 다시 만났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데 복잡한 조항들이 많았어요. 이 부분은 무슨 뜻인가요? 아, 그건 단순한 법적 조항이에요. 걱정 마세요. 정민철은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정호는 불안했지만 이민수도 함께 투자한다고 하니 마음을 놓았어요. 그날 정호는 퇴직금의 대부분인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5천만 원만 투자한다고 말했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투자 후 일주일이 지나도 정민철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대성개발에서 연락 왔나? 아니요, 저도 연락이 안 와요. 좀 이상하긴 하네요. 2주가 지난 후 정호는 직접 대성개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임대차 계약도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때서야 정호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호는 비어있는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1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미경에게 말해야 할지, 수진에게는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정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열쇠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기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들어가야 했죠. 왜 이렇게 늦었어? 밥은 먹고 다녔나? 미경의 평범한 인사말이 정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를 보니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미경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미경은 정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정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마트팜 투자. 사기였어. 뭐라고?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대성개발이라는 회사가 사라졌어. 연락도 안 되고 사무실도 비어있고. 미경은 잠깐 멈춰 섰다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잃었는데? 정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1억 5천만 원. 뭐라고? 1억 5천만 원. 당신 미쳤어. 5천만 원만 투자한다고 했잖아. 미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터져나온 분노는 정호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무서운 것이었어요. 당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다고. 미경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도 덩달아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 67살에 뭘 새로 시작해.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그날 밤 수진이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미경이 울면서 전화했거든요. 아빠, 정말 1억 5천만 원을 잃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 이제 어떻게 살아요? 엄마는 아직 일을 더 해야 하는 나이인데 노후 자금이 다 없어졌잖아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거였어요. 그리고 이민수는 어떻게 됐어요? 정호는 그제서야 이민수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호는 이민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민수 씨요. 일주일 전에 이사 갔는데요. 급하게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정호는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5년간 믿어왔던 동료마저 자신을 속인 거였어요. 이민수는 처음부터 정민철과 한패였던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미경은 며칠째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밥상도 따로 차려주지 않았어요. 당신 혼자 알아서 해요. 나는 당신이랑 말하기도 싫어요. 미경의 차가운 말에 정호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수진도 며칠째 연락이 없었어요. 가끔 미경에게만 안부 전화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정호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기가 두려웠어요. 사기당했다는 소문이 퍼졌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호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정호 씨 맞죠? 대성개발 피해 신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정호는 서둘러 경찰서로 갔어요.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들이 여러 명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어요. 총 피해액이 30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범인들이 해외로 도피한 것 같아서 돈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사의 말에 정호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정호는 베란다에 나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자신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67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정말 무모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잘못 믿은 자신이 바보였을까요? 핸드폰을 보니 미경이 친정 언니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보였어요. 실수로 단체 대화방에 보낸 것 같았습니다. 언니, 우리 신랑이 사기당해서 돈을 다 잃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지만 정호의 절망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고 수지는 아예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정호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점점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호는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성개발 일당 검거, 투자 사기 30억 원 규모 적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호는 급히 볼륨을 높였어요. 경찰은 스마트팜 투자를 빌미로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대성개발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인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의 일부가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급히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정호입니다. 대성개발 피해자인데요. 뉴스를 봤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 김정호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범인들이 숨겨놓은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발견됐어요. 전액은 아니지만 70% 정도는 피해자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1억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한 달 정도 후에 피해자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때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정호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돈을 잃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요. 미경에게 소식을 전했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70%라고. 그럼 아직도 4,500만 원은 날린 거네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미경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정호에게는 작은 희망이라도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어머니 생일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돈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래, 다행히 70%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이제 정신 차리셔야 해요. 더 이상 이상한 사업 생각하지 마시고 조용히 지내세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가족들을 실망시킬 순 없었거든요. 하지만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꿈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웠어요. 며칠 후 정호는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동네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집에만 있어서 몰랐던 곳이었어요.
별다른 할 일도 없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농업 코너에서 스마트팜 관련 책들을 발견했어요. 정호는 망설이다가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스마트팜 창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정호는 자신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투자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스마트팜 자체는 정말 전망 있는 사업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준비 없이 덤벼든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 정호는 매일 도서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팜 관련 책들을 체계적으로 읽어나갔어요. 농업기술, 경영 노하우, 정부 지원 정책까지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한 달 후 정호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교육센터를 발견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믿을 만했어요. 다음 날 정호는 교육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팜 교육 과정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67세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과정이고 꽤 힘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설명회가 있으니 참석해보세요. 전화를 끊은 정호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제대로 배워서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경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정호는 교육센터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예상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50대, 60대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강사가 나와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스마트팜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이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어요. 강사의 말에 정호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번에는 사기꾼이 아닌 정부 기관이었고 투자가 아닌 교육이었어요. 설명회가 끝난 후 정호는 바로 교육 신청을 했습니다. 3개월간 주 3회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과정이었어요. 교육비는 50만 원으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이 있어서 저렴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비록 돈을 잃었지만 꿈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철저히 혼자 힘으로 정직하게 도전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7세라는 나이가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신중함과 경험이라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마트팜 교육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반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지만 가장 열심히 하는 수강생이기도 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복습하고 예습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정호는 다른 수강생들보다 30분 일찍 교육센터에 도착했어요. 실습용 온실에서 토마토 모종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또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같은 반 수강생인 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55세의 민호는 정호 다음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찍 와서 보면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더 잘 보여요. 정호의 대답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서 일찍 와요. 그런데 정호 형, 정말 대단하세요. 67세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늦지 않았어. 민호는 정호의 말에 감동받은 듯 했어요. 사실 민호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저는 회사에서 명예퇴직당했어요. 55세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나도 비슷해. 퇴직하고 2년 동안 집에만 있었거든.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정호와 민호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형, 혹시 교육 끝나고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작은 규모로라도 스마트팜을 시작해보고 싶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혼자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혹시 함께 할 수 있을까 해서요. 정호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민수 때문에 파트너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3개월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아. 당연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후 정호는 마침내 미경에게 교육받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또 무슨 생각하는 거야? 미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번에는 교육이야. 정부에서 하는 거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라고. 배워서 뭐 할 건데? 또 사업하겠다는 거 아니야. 정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작은 규모로 시작해보고 싶어.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할 거야.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들어? 많이 안 들어. 소형 온실 하나 정도면 2천만 원이면 충분해. 그리고 파트너도 있어. 파트너. 또 누구한테 속을 거야? 이번에는 달라. 3개월 동안 함께 공부한 사람이고 정말 믿을 만해.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하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집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교육과정 마지막 달 정호와 민호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먼저 입지 조사부터 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임대료가 합리적인 곳을 찾았어요. 경기도 양평의 한 농촌 마을이 적당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 계획을 세웠어요. 정호가 돌려받을 예정인 1억 원 중 2천만 원, 민호가 2천만 원으로 총 4천만 원의 자본금을 준비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확실한 수익 모델을 만들었어요. 방울토마토와 엽채류 위주로 시작해서 직거래와 로컬푸드 매장 판매를 계획했습니다. 강사님께 조언도 구했어요. 2분 계획 잘 봤는데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과 젊은 분의 체력이 조화를 이루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강사의 격려에 정호와 민호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교육 수료식 날 정호는 우수 수강생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심히 했다는 평가였어요. 축하해요, 형. 정말 대단해요. 민호의 진심 어린 축하에 정호는 뿌듯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힘내보자. 수료식이 끝난 후 정호는 집에 와서 미경과 수진에게 수료증을 보여주었어요. 아빠가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수진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인정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 이제 작은 농장부터 시작해 볼 거야. 미경도 수료증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해요. 물론이지.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희망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큰 실패를 겪었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더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67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양평의 작은 마을에 그릴라 이프팜이라는 간판을 단 온실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호와 민호가 함께 일구어낸 작은 기적이었어요. 정호 형, 오늘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방울토마토 50박스요. 민호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판로가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공급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정말 다행이야.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 정호는 온실 안의 싱싱한 채소들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실패와 절망을 겪은 후에 맛보는 성공이라 더욱 달콤했습니다. 2사람의 농장은 작지만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방울토마토는 당도가 높기로 소문났고 상추와 케일 같은 엽채류도 신선함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엇보다 직거래 방식이 성공 요인이었어요. 정호의 35년 영업 경험과 민호의 성실함이 만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오후 정호는 서울에서 온 특별한 손님을 맞았어요. 수진이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농장 견학을 온 거였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시네요. 여기 토마토가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수진의 칭찬에 정호는 어깨가 으쓱했어요. 처음엔 걱정만 했는데 이렇게 성공하실 줄 몰랐어요. 실패도 경험이야. 그 덕분에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할 수 있었어. 수진의 동료들도 농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다니. 나이는 핑계일 뿐이야.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도전할 수 있어.
정호의 말에 젊은 직장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무렵 미경도 농장을 찾았습니다.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농장에 와서 정호를 도와주곤 했어요. 오늘 매출이 얼마나 됐어? 150만 원 정도 나왔어. 한 달 치면 3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아. 미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과연 수익이 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제법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네요. 미경의 말에 정호는 쑥스러워했어요. 혼자 한 건 아니야. 민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때 민호가 다가오며 웃었어요. 형수님, 형이 너무 겸손해하세요. 저는 그냥 도움만 드린 거고 진짜 리더는 정호 형이에요. 그날 저녁 농장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민호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 모여서 그릴라이프 팜의 성공을 축하했어요. 마을 이장님도 참석해서 말했어요. 정호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활기를 되찾았어요. 젊은 사람들도 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정호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람있었거든요. 파티가 끝난 후 정호는 민호와 함께 온실을 둘러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형, 내년에는 온실을 하나 더 늘려보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체험 농장도 만들어보고 싶어. 도시 아이들이 와서 농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호의 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농장을 꿈꾸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경이 말했어요. 당신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집에서 TV만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맞아. 67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기분이야. 수진도 뒷자리에서 말했어요. 아빠 보니까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그날 밤 정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67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결실을 맺을 줄 몰랐다. 실패와 절망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성공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주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꿈과 열정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농장의 불빛을 바라보며 정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67세의 늦은 나이에 시작한 도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정호에게는 새로운 꿈이 있었어요. 더 많은 시니어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농업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67세에 시작한 두 번째 인생, 정호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